대상에 맞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황에서 언어 예절을 갖춰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갖추는 방법, 대화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부탁, 건의, 거절, 사과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 이를 바탕으로 실제 언어 생활에서 대화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갖출 수 있는 능력, 대화 상황과 대상에 맞기. 소단원 지식 넓히기 볼게요. 대화는 개념, 대화의 개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사람 이상, 그렇지. 혼자서 얘기하면 그거 대화 아니야. 이게 중요하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작용.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다른 교과서에는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교과서에는 교환하는 상호작용,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적인 대화가 있고 공적인 대화가 있겠죠. 다양한 대화 상황이 있어요. 부탁, 건의, 거절, 사과. 언어 예절이라는 개념은 언어 예절 지키면서 해야지. 왜? 갈등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되는 바람직한 언어 구조와 언어 사용. 요 정도 선은 받아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은 더 잘 들어주고 싶지. 그런 선을 지킨다는 거죠. 기본 요건은 뭐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고려해야 할 상황, 요거는 외우는 거죠. 대화의 목적, 주제, 화제에 맞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분위기에 맞게. 청자의 나이, 화자와 청자의 친밀한 정도나 관계. 친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사적인 거 물어보고 그러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별로잖아요. 다음 페이지. 다음 대화 상황에서 남학생이 당황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봅시다. 윤하구나. 어디 가는 중이야? 점심은 먹었어?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점심 먹었는지 물어보냐? 어디 가는지 말하면 같이 갈 거야? 별론데. 아니, 난 그냥, 응? 왜? 여학생이었었네. 아니야, 장발 남학생일 수도 있죠? 남학생이 대화하는 이유는, 유나네. 유나가 남자 이름일 수도 있지 뭐. 중요한 거 아니야? 남학생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유나에게 가볍게 인사의 말을 건넸는데 윤하는 남학생의 말에 조목조목 따지듯이 대꾸해서 남학생이 당황하고 있다. 왼쪽 잠깐 볼게요. 대화의 목적에 따라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 소통을 위한 말하기, 정보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말하기, 객관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설명할 때에는 돌려서 말하면 안 돼. 직설적으로 말해야 돼. 다음, 관계 발전을 위한 말하기, 관계를 더 좋게 말하기, 자신의 생각을 우호적으로 전달한다. 돌려서 말한다.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공감을 많이 한다. 상대방 이야기에 공감 많이 해줘야지. 문제 해결 지향적 말하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말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음, 공감적 말하기. 따로 구분이 또 되어 있기도 하죠. 상대방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데 중점을 둡니다.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뭐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면 같이 짜증내줘. 슬퍼하면 위로해 주고 그 사람들 감정을 이렇게 막 다 풀어낼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아주 친밀한 관계는 좀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 거지. 대화 상대에 따른 말하기. 대화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구나. 대화의 목적에 맞는 화제로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상대방을 고려하여 말할 내용을 선정해라. 그럼 상대방이 뭘 고려해? 머리 색깔? 오늘 입은 외투 색깔? 상대방의 나이, 관심 분야, 성격, 가치관, 직업 경험, 지식, 기호. 상대방과 친한지 안 친한지. 사회적 지위 차이. 어떤 사람이 너무 우울해하고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술 한잔 할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 사장님이야. 걔는 평사원이고 신입사원 2달 됐어. 걔가 맘 편하게 술 한잔 할 수 있겠어? 그럴 수가 없다고. 사회적 지위도 고려해 주자.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것 패스. 다음 페이지. 여기에서의 제재 선정 이유에서는 오케이. 얘 볼 것 전혀 없어요. 나중에 어디냐? 여기까지는 아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밑에 확인하자. 대화 방법 및 전략. 아, 이건 중요해. 협력의 원리. 대화하면서 협력해. 힘합추자 이거야.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교대의 원리.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고 정보가 순환되어야 한다. A, B, A, B, A, B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 A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말할 차례가 되면 그때 말을 하라고. 끼어들지 말고 내 차례에 말해라. 이 정도. 다음,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해라. 하지만 제일 더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네요. 다양한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말을 해라. 때와 장소에 맞는 이야기 해라. 이거죠.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와 관련된 사건의 분위기 등 상황 맥락을 고려해라. 언어 예절 잘 지켜라. 공감적으로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줘라. 공감적 듣기를 잘하면 뭐가 좋아? 상대방과 사이에 신뢰와 친근감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왠지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가서 말하고 싶은 애들, 내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말하는 것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만 사실은 듣기 훈련도 저는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언어 예절을 갖춰서 대화해 봅시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두 사람 이상, 상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원리에 소홀할 때가 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 원리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거 정말 유치원 때도 배우는 건데. 밑에 할아버지 지금 입원해서 링거 꽂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쩜 애가 이렇게 해맑을 수 있을까? 활짝. 안녕하지 않은 상황이라 남학생의 말이 당황스러워서 그래. 위의 대화 상황에서 남학생은 병원에 입원하신 할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간 상황에서 아픈 사람에게 안녕하세요와 같은 것은 예의에 어긋난 말하기가 될 수 있다. 사실 저는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어볼 수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예의 없는? 오늘 혼잣말 엄청 많죠? 이처럼 대화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부터 상황과 상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말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대화의 기본 개념과 원리 너무 쉬워서 상황하지 않을 거예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말하라. 이 정도만 확인합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부탁하는 말하기. 야, 거기 문 좀 닫아. 좋게 말 안 하니까 좋게 안 돌아오죠. 아, 바쁘니까 네가 닫아. 웃겨. 은영아,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줄래? 알았어. 닫아줄게. 부탁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기. 부탁하는 말을 할 땐 일단은 귀찮잖아. 귀찮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부담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상대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나의 불편한 부담은 최대한으로 말하면서 정말 미안하게 얘기하면 되겠지. 가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부탁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된다. 반면 나의 남학생은 먼저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미안하지만 뭐뭐 해줄래?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처럼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부탁할 땐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아요. 완곡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요구할 때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셔도 나는 그게 더 좋아.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미안할 게 없는 거거든. 부탁하는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은 어디가 있냐? 여기 자기 처지를 먼저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더 쓸까? 완곡하기. 돌려 말하기. 뭐뭐 해줄래? 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 여기까지 하면 딱 좋겠네요. 밑에 나와 있는 건 위에 있는 말 그대로 해놓은 거니까 패스. 건의하는 상황에 말하기. 건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놓는 말하기. 건의하는 말을 할 때는 부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다. 교장선생님, 도서관에 별관이 있어서 이용하기 불편해요. 새로 도서관 만들어주세요. 새로 도서관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도서관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은 뻔하지. 너 몇 반이야? 나올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할 일이 있나? 근데? 없죠? 먼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았어. 현재 우리 학교 도서관이 별관에 있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현재 실태. 따라서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건의 내용,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얻을 수 있는 예상 효과. 인사, 현재 문제 상황, 실태, 건의사항, 건의하는 내용, 불편이 해소될 겁니다. 예상 효과. 이게 정말 건의문의 매뉴얼 같은 거지. 물론 앞에 저는 누구입니다. 자기 소개하기도 하고 글로 쓸 때에는. 다의 여학생은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여학생,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한다. 이거 심각하게 고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부담 느끼게 해서 문제 해결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남학생은 어때요? 먼저 인사, 상대방을 존중,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 제시, 차분하게 말한다. 상대방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부담도 덜어주는 게 좋다.
건의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밑에 건의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 존중, 차분하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다. 밑으로 또 내려갈까요? 이제 거절해 봅시다. 거절.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기. 거절하는 말하기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러네. 부탁을 하건 건의를 하건 거절을 하건 전부 다 상대방 부담이 될 수 있네. 포인트는 뭐다? 상대방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요거인 거죠. 다음 페이지. 이따 영화 보러 갈래? 시간 없어. 얘 눈 풀린 것 같은데. 이따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와, 재밌겠다.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못해서 주말에 가는 거는 어때? 자, 근데 가만히 살펴볼게요. 일단 뭐 많은 딱히 볼 거 없고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발표 준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때요? 주제가 완전히 달라. 그치? 영화랑 발표랑 뭔 상관이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거를 이제 또 2학년, 3학년쯤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 의도적으로 주제에서 벗어남. 그러면서 완곡하게 말하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마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 성의 없이 밝히고 있다. 마의 남학생, 이유 제시하는 채 성의 없이. 상대방이 부담이 크다. 기분이 상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바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먼저 공감 표현한 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해서 정중하게 말한다.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제가 듣는 뭐 그런 팟캐스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막 그 형사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저기 누구야? 스토커들한테는 안 먹혀. 스토커들한테 제일 좋은 건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위험하지 않나요? 하는데 아니면 이런 거예요. 스토커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했어. 스토커니까 이제 주말에 가는 건 어때?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 이렇게. 그러면 내일 발표가 끝나면은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랑 만나주세요. 이번 주에는 바빠서요. 그러면 걔네들 뇌 구조가 다음 주에는 만나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저랑 만나주세요. 아니요,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하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스토커를 거절할 때는 대꾸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거절하는 상황, 바람직한 말하기, 부담을 덜 수 있게 거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줘라.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라. 자, 이제 마지막 사과하러 갑시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잘 해요. 사과하는 말하기.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로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렇지.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늦어서 미안.
근데 왜 여기서 보자 그랬어? 길 막히는 데인지 몰랐어. 늦어놓고. 야, 네가 늦어놓고 잘잘못 따져보라는 거야? 아, 정말 미안해. 길이 막히는 바람에 늦었네. 다음부턴 주의할게.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지. 다음 페이지. 사회 남학생은 사과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기분을 살피지 않아서 더 심한 갈등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아예 남학생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이처럼 사과하는 상황에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게 좋다. 조금 다른 거지만 반성문들의 필수 요소가 있죠. 일단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그런 얘기는 빼는 게 좋아. 그냥 무조건 그 결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반성문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저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저도 반성문 엄청 썼거든요. 마지막 이 멘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써야 돼. 그러니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반성문 마지막은 뭐다? 이렇게 반성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사 사과할 때에는 정중하게 해라. 됐어.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언어 예절이란 정리하니까 조금 빨간색 해볼까? 언어 예절이란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이다. 내용이 타당해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언어 예절에 어긋날 수 있다. 언어 예절 지키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대화할 때 대화 상황, 상대에 맞게 언어 예절에 맞춰서 노력해 주세요. 됐어.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자꾸 기억은 안 나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옛날에 썼겠지 당연히 쓴 글 중에 뭐 있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주제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입장이 달라서 싸우기 논쟁이 시작이 되지만 지금 우리의 논쟁의 맨 마지막은 말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않다. 상대의 말할 때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국엔 그걸로 싸운다라고 그랬어. 서로 언어 예절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그렇게 간다. 나중에 누구랑 심하게 말다툼 하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 지금 왜 싸우고 있지? 이럴 때가 있어. 그냥 상대방의 대화, 태도, 눈빛,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대화 예절을 지켜보자. 뭐 그런 거지. 그렇다고요. 언어 예절의 개념 전부 다 밑줄 그으면 위에 똑같은데 밑줄 그니까 얘는 패스.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보러 갈게요.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방법을 말해봅시다. 다 읽었던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체크만 할게요. 부탁, 건의, 거절, 사과할 때 각각의 알맞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 확인. 밑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란 거죠. 밑에 앞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얘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죠. 대화의 원리 가운데에는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란 아까 얘기했죠. 서로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자꾸 자연스럽게 교대가 돼야 돼. 그 얘기는 내가 청자의 역할을 할 때 끼어들지 말고 내가 화자의 역할을 할 때 말할 때는 해야 돼.
의사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겁니다.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하는 사람이 공손하게 예절 바르게 주고받는 겁니다. 공손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감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손성의 원리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가깝고 친하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어떤 놈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일단 무조건 잘해줘 보라고. 그랬을 때 그 상대의 반응을 보라고. 잘해줄 때 고마워하는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오고 가는 말이 공손한지. 서준아, 휴대전화 들여다보면서 저녁 먹으라고요? 아니, 엄마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러는데 동생 데리고 치과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엄마는 어때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면서 완곡하게 엄청 언어 예절 지키면서 말하죠. 너도 정기검진 받아야 하고 엄마의 말을 끊으며 저 지금 바빠요. 옆에다 화살표 해놓고 뭐라고 할까? 순서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순서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 오늘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오후로 예약했거든. 아, 그냥 다음 주에 가면 안 돼요?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이제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아, 동생 혼자 왔다 와도 되잖아요. 어?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려 말한다. 요거 다른 교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게 말하, 크게 말해 임마가 아니라 엄마가 못 들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탓으로 돌린다. 아니에요. 다녀올게요. 엄마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갔다 와야지. 위 대화가 대화의 원리가 잘 지켜진 부분과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봅시다. 잘 지켜진 부분. 아, 바빠서 그러는데 갔다 오면 안 될까? 엄마가 잘 못 들었어.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해서 상대의 부담을 덜어준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려 말한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 엄마의 말을 끊었어? 중간에 말을 끊었어?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지 않았어? 저는 간단하게 순서 교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라고 말했죠?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었다.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좀 가지 그랬어. 됐고, 앞에 활동일에서 오지 않은 부분 찾아봅시다. 뭐 됐고 됐어. 다음 원리. 원래 다른 교과서에는 요게 메인이에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어딨지? 다른 교과서에서는 요 부분 있죠. 이게 메인이에요. 왜 참고 자료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어니까 그냥 용어 확인 차원에서 정도 넘어갈게요. 대화의 원리에는 협력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가 있는데 대화 참여자들이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게 협력해라. 양의 경우.
도현아, 집이 어디니? 그치, 저 정도가 딱 좋아. 네, 저희 집은요, 경기도 안산시 성포구, 무슨 구지? 상록구, 성포동, 성경아파트 몇 동 몇 호고요.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희 집은 몇 평이고 방은 몇 개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지. 집이 어디니? 아, 저기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너무 적게 주지도 말고. 질의 경률. 대화의 질이 좋아야 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한 정보만 제공해야 돼. 성경아파트 살면서 푸르지오 산다고 얘기하면 안 돼. 관련성의 경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정보. 태도의 경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게 명확한 표현. 모호하거나 애매한 말을 하지 맙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는 자꾸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 최대화, 그렇지 못한 것 최소화. 말할 때 좀 요령 있게 말해야지. 요령 있게 말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 이익은 극대화.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 이익은 극대화. 다음, 관용의 경률, 내 자신에게.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건 최소화, 부담을 주는 건 최대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은 완전 반대지.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건 최소화, 이익이 되는 건 최소화, 이익이 되는 건 극대화, 부담이 되는 건 극대화. 완전 반대다. 둘이 세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만 외워놓고 나머지는 반대였어요 라고 외워놓는 게 더 낫겠지. 칭찬의 경률. 내가 나 칭찬해? 아니, 상대방 칭찬해. 겸양의 경률. 겸손하게 얘기해.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 우승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라. 차린 건 상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뭐 차린 게 별로 없네요. 이런 것들. 동의의 경률.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아, 그것도 좋지. 일단은 좋다고 그래. 그런데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는 맨날 멘트가 있어. 그거 좋지. 일단은. 그런데 요거는 어떨까? 어떤 교과서를 쓰던 동의의 경률 나오면 맨날 멘트는 이런 식이에요. 다음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크게 뭐 문제 안 될 것 같죠? 축하해요에는 공손함이 없어. 오래 사세요는 수명과 관련된 표현. 서글프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른한테는 나이가 느껴지는 표현 하지 마라. 뭐 그런 거겠네.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냈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뭐라고? 수고하세요는 이게 원래 불교 용어예요. 수고,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의미가 조금 변화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는 잘 쓰지 않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 정도라고 확인하시라고. 다음 페이지. 다음 상황에 맞게 언어 예절에 맞게 이야기해 봅시다. 뭐 요거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0페이지 밑에 1, 2, 3, 4 네 문제 한 3분만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대화 상황과 대화 상황에 맞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지난 국어 시간에 의문의 변동이 이해되지 않아 선생님께 다시 설명해야 하려고 부탁드릴 때
선생님 시간 괜찮으세요? 일단 물어보고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이미 봉사활동 약속이 잡혀 있어 주말에 낚시를 가자는 할아버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할아버지 낚시 갈래? 아우 좋죠.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런 게 동의의 경률이 쓰여지는 거다. 아 그런데 학교 봉사활동 가기로 해서요. 아쉽네. 손주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대신 이번 방학 때 함께 가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됐고 됐어. 2번 뭐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그냥 이거예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말을 해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해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언어 예절 갖춰서 말해라. 뭐 이런 거겠지. 밑에 나와 있는 5, 6, 7, 8 얘도 2분만 드려볼게요. 5, 6, 7, 8 2분 시작. 이미 봉사활동 약속이 있는데 주말에 낚시 가자는 할아버지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 완곡하고 정중하게. 공감. 아 좋은데요. 할아버지를 배려해서 다른 제안을 제시한다. 딱히 그거는 다른 제안. 방학 때 가는 건 어때요? 괜찮네. 먼저 분명한 거절 의사를 직접적으로 만다. 안 됩니다 할아버님. 별론데. 4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6번. 병문안 갔는데 야 다 나은 것 같은데 아픈 거 맞냐? 학교 오기 싫어서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지? 빨리 학교 나와. 대화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친구 간의 장난말이지만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 학원 선생님께 지난 시간 아파서 빠진 부분 보강을 부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하고 완곡하게 말한다. 괜찮네? 선생님 기분에 대해 공감 표현하기. 너무 피곤하시겠지만 선생님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보강이 가능한지 선생님 거 먼저 확인하고 수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뭐 크게 문제 될 게 있을까? 잠시만요. 선생님 기분에 대해 공감 표현하기. 네, 요 정도. 미리 뭐 선생님이 표현한 거는 아니니까. 네, 요 정도까지는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짜증나시죠? 약 올리는 느낌이 나나? 8번. 원활한 대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 상황을 고려하고 대화 상대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한다.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할 때에는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했는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언어 예절을 갖춰서 말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어디에 있을까? 332페이지부터 옆에 이제 그 꼽사리 껴있는 10문제 있거든요. 지금 시작해 주세요.